척추관 협착증 수술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까? 외래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협착증 진단을 받고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도 누군가는 걷는 게 확 좋아져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기대만큼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수술이 나에게 맞는 치료였는지, 내 병의 타입이 어떤지, 그리고 수술 전부터 갖고 있던 여러 요인들이 예후를 확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대해 도대체 왜 수술을 하는지, 어떤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지, 누가 잘 좋아지고 누가 어렵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수술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이것들을 최신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경 기능이 손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나 무너져 있는지입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대소변 장애처럼 신경 기능 자체가 손상되는 신호가 나타나면 이건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장 명확한 수술 적응증으로 분류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늦어질수록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도 협착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많은 환자들은 약이나 물리치료, 운동,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만큼 좋아집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을 보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호전 없이 통증과 신경성 파행이 지속되거나 혹은 서서히 악화되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개선이 없다면 자연 회복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즉, 협착증은 그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그룹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고 생활이 점점 제한되는 그룹, 두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수술한 환자와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예후를 비교한 대규모 연구의 결론은 수술이 비수술 치료보다 통증, 보행, 삶의 질을 훨씬 빠르고 크게 개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마비는 없어도 오랜 시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마트 가기도 어렵고 지하철도 타기 힘들고 산책조차 힘든 상황이라면 이미 그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작정 견디는 것보다 용감한 결단이 훨씬 더 치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고 나서 보면요, 어떤 환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환자분들은 기대보단 힘들어 하십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짧을수록 신경이 더 잘 회복됩니다. 오래된 통증은 신경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비교적 최근에 악화된 통증이라면 신경의 회복력이 남아있어서 수술 후에도 반응이 빠르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예후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증상의 성격입니다. 통증의 부위가 허리보다 다리가 중심일수록 예후가 선명합니다. 협착증 수술의 핵심 효과는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걷다 보면 터질 것 같고 쉬면 좀 나아지고 이런 전형적인 신경성 파행이 중심이면 감압 효과가 바로 드러납니다. 이건 수술하면 바로 좋아지시겠구나 하는 패턴이죠. 반대로 허리 통증이 중심이라면 원인이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의 패턴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의 심한 정도입니다. 협착이 딱 한 분절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 범위도 작고 예후도 예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마디, 세 마디 이상으로 넓게 퍼져 있거나 측만이나 후만과 같은 변형도 동반되어 있고 거기다가 불안정성까지 동반되어 있다면 수술 범위도 넓어지고 회복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 자체의 복잡성이 예후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의 회복 능력입니다. 근육이나 관절의 기능 상태, 그리고 당 조절과 같은 환자분들의 체력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예후 차이를 크게 만드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 다리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으면 수술 후에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근감소증이 심하거나 고관절,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드신 경우에는 수술로 다리의 저림은 좋아져도 전반적인 보행 능력의 회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 혈당 조절은 신경의 회복력, 조직의 치유, 감염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회복 패턴은 실제로 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약하자면 내 몸의 상태가 수술의 효과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이건 의외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이나 불안이 심하면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수술 후 재활 참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반대로 수술하면 100% 완전히 새 몸처럼 된다, 이런 과도한 기대는 수술 후의 실제 결과와의 차이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수술의 목적과 그 한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환자일수록 회복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수술의 위험성과 예상되는 이점을 비교했을 때 이점이 위험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분명한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예후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상당수는 노력과 관리로 충분히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근육과 관절 기능, 그리고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증상이 악화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수술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예후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척추 수술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